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찍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고물가에 이어서 또 하나의 경제 위기 지표에 불이 켜진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난리죠.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 기사를 주로 쓰다 보니까 네. 요즘 들려드리는 소식은 다 이제 좀 우울한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 10월 11일 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부터 큰 폭으로 올라서 1530원대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1430원. 1430원대. 네. 이게 100원에 민감하잖아요. 큰일 나죠. 그죠. 예. 제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1430원대입니다. 불과 1년 전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후반 정도를 유지했고요. 네. 2달 전에도 1200원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한 1200원대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네. 원화 가치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환율이 정말 비상이 걸려서 네. 뉴스를 틀었다 하면 환율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특히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이에 따른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대통령의 입에서도 환율 얘기가 사실 대통령이 경제를 뭐 챙겨야 된다, 경제 위기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예를 들어 환율 금리 뭐 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찝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3일과 24일 연 이틀 동안 환율 얘기를 했습니다. 네. 23일에는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겠다라고 했고, 또 24일 날에는 금융 외환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이 외환 위기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환율을 언급한 것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환율 얘기를 들으면 시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 기억하시다시피 1997년 IMF 때 때문에 그때 환율이 이제 사실 1900원대 후반 네. 사실 달러를 직접 은행에서 매입하시는 분들은 2,000원 이상을 주고 이제 달러를 매입하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IMF를 미리 예견을 해서 달러를 미리 많이 사놓거나 그때 뭐 이렇게 싸게 나온 그 네. 집을 많이 산 사람들이 그런 돈을 많이 그렇죠. 벌었다는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화 있었어요. 네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달러에 대한 약간 뭐랄까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어떤 선망 네. 또는 이렇게 두려움 없을 때 네. 우리나라 또 이제 달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얘기가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보고서 한 7개 정도를 봤는데요. 네. 문제는 이 보고서들은 전부 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이 최저가 아닐 것이다, 최고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1430원까지 올랐는데 더 오를 거다. 네. 그죠? 네. NH투자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바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KB증권은 우리는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로 연휴에 있는데 원화 약세, 에너지 수입 부담 가중, 무역 적자 확대 등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또 DB금융투자는 한국이 과도하게 긴축할 때 고환율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원달러 환율은 사상 최대치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IMF 때인 1997년에 원달러 환율은 1962원이었어요. 당시가 그래도 뭐 25년 전인데 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한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점이 1570원이었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 때는요, 고점이 원래 1285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도 비하자면 좀 잘 버티고 있다가 최근 한 2달 사이에 원화 절하가 진짜 너무 이루어지면서 원화 약세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 이제 1,400원대 중반, 이제 1,500까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그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잖아요. 뭐 네. 자고 일어나면 환율이 네, 올라가니까. 지금 최 기자 언급한 대로 가장 큰 문제는
속도입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든 좋은 거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하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슬로우 다운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의 환율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현재 환율의 고점 저점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하자면 하루 평균 0.5원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달 동안 0.5원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네. 장이 열리는 게 이제 한 달에 20일이니까 그러니까 이틀에 10원씩 오르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네. 자, 문제는 이제 환율 방어. 이제 원래 이제 정부가 환율 방어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문제는 진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게 IMF와 지금의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IMF 때, 그 1962원이었던 데와 지금의 1430원대. 그런데 왜 지금 비록 500원의 갭이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28년 전,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이죠. 그때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때는 IMF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KB증권에 따르면 1997년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모두 외환의 안정성 문제,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겠죠. 대외 채무 비율 같은 게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달러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 채무 안정성이 이제 훼손되면서 이제 우리가 IMF에 구제금융을 네. 요청하는 처지에 이르렀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달러가 많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단 말이죠,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세계화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를 위시해서 전 유럽 국가들도 전부 다 자국 이제 우선주의를 선택했잖아요. 탈세계화로 인해서 우리는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국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수출 부진 같은 문제가 반영이 돼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가 들어오겠죠. 네. 그럼 이게 똔똔이 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더 많이 될 텐데 우리가 수입은 계속 해야 되는데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단기간에 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게 만약에 정책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뭐 힘든 일이지만 환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달러를 어느 나라에서 뭐 통화 스와프 같은 걸 통해서 빌려 온다거나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왜 달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뭐 우리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수출을 그럼 늘리면 되지 않느냐? 최기도 알다시피 수출이라는 게 많이 해라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받아주는 나라가 있어야지 수출이라는 그렇죠.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트럼프도 말씀하셨지만 바이든도 지금 뭐 미국 중심으로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거기에서는 인기가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그런 기조가 벌써 이어진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극우 단체가 극우 성향의 이제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고 그 극우 성향이라는 건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렇죠. 이제 배타적인 타국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문제는 1430원대에서 갑자기 1500, 1600, 1700으로 막 오를 가능성은 낮지만 문제는 이게 다시 1년 전인 1100원대 아니면 2달 전인 1200원대로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상황이 최악이라고 볼 수는 어렵지만 문제는 경기와 통화 정책 등 미국의 이제 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 달러화 강세 기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달러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 모 방송사는 무슨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을 그것도 확실히 들리지도 않는 걸로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이게 뭐 무슨 이게 뭐 미국은 그래도 뭐 이게 뭐 농담이고 뭐 한미 관계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듭니까? 이게 다들 다른 나라들 다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는데 우리 언론은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일부 언론이죠. 일부 언론이죠. 참. 하여튼 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